아이고 보자. 이 주제가 양자역학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수학을 거의 활용하지 않은 아주 기초적인 예시만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얘를 가지고 이제 물리학 시간에 배우시면 요 놈 가지고 이제 막 별의별 변형들이 있어요. 별의별 변형들이 있어요. 물리 시간에 이걸 배우면 막 수학적으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그 어떤 컨셉이 바로 그래. 요즘 삼성전자 주가 미치죠? 예. 그거 알아요? 네, 삼성전자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애플이죠, 애플. 애플 알죠, 애플. 애플이면 아무것도 아닌 회사에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 애플이 이제 삼성 발밑에 들어온 거 아세요? 진짜요? 네. 삼성 따까리예요? 예, 이제 삼성 따까리가 되어 있어요, 애플이.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상상이 안 되죠. 원래 삼성은 애플 따까리였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뭐 때문에? 미래는 어떤 기술이 중요합니까? 혹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는 어떤 역량이 중요합니까? 한 국가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미래엔 어떤 기술이 중요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술 두 개. AI. 바로 에너지. 두 번째, 메모리.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웬 에너지? 여러분, 방금 누가 AI라고 했는데 AI는 뭐로 구성되는 거죠? 메모리.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예요, 그냥. AI는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0110, 0110, 1010, 20법 코드를 전기 에너지로 기억해 놓은 게 거대한 AI라는 프로그래밍 체계죠. 그래서 미래에는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생산해낸 에너지로 표현된 그 내용을 저장해 놓을 메모리, 이 메모리를 저장하는 핵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잘 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겠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선도 업체들이 지금 저기 논현동이나 지금 여러분 모르시면 저기 논현동이나 신사동 해서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호텔에 숙박업소 예약 안 되는 거 아세요? 왜요? 최근에 저기 부산에 숙박업소에 호텔 예약 안 되는데 그거 알아요? 부산 지역에 호텔 지금 호텔이 없어요. 객실이 없어요. 왜? BTS 때문에. BTS라고 했어요. 지금 BTS 공연 오거든요. 아 진짜요? BTS 공연 와서 원래 하룻밤 10만 원 하던 숙박업소가 18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이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왜? 바로 애플 혹은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삼성 반도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서울에 숙소를 얻고 장기간 숙박하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하고 이제 뭐냐면은 그 계약 달려고. 그 삼성 반도체가 메모리를 설계할 때 들어가는 핵심 기술 중에 파티클 이너박스가 있어요. 이 파티클 이너박스를 약간 제어를 하면은 변형을 시키면 그 반도체의 그 메모리가 작동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물리학 시간에 배우면 이 녀석을 막 변형해 가지고 어떻게 메모리를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지를 막 물리학적으로 배워요. 근데 이제 그때는 수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니까 나 같은 화학쟁이들은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물리 수업 때 이거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것의 가장 첫 단계.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로 상자 속 입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상자 속 입자. 그런데 그 상자가 지금 어디로 국한시키고 싶냐면 1D 1차원 상자로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자는 상자인데 1차원 상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질량 m에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그 입자의 좌표를 x축 하나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좌표의 원점을 자 원점은 정해져 있어요.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원점이라고 하는 건. 원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점을 아무데나 정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을 원점이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여기를 편의상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가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는 마이너스 L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내 편의상 뭐 내 맘대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의 EP, 자 EP는 무슨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죠. 그 위치 에너지가 좌표 마이너스 L에서 L 사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물리학적으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는데 그게 위치 에너지가 없다고 대답하면 그게 말이에요 빵구에 자 위치 에너지가 없다가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 바로 인력과 청력이 모두 다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인력과 청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해당 입자가 뭐란 얘기예요? 그렇지. 해당 입자는 자유 입자란 얘기예요. 인력, 청력이 없을 때 위치 에너지도 0이 되잖아요. 왜?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한 게 뭐예요?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한 게 뭐예요?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해 역학적 에너지죠. 쫑아. 그래서 인력을 적분하건 청력을 적분하건 나오는 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근데 인력도 0이고 청력도 0이면 0 적분하면 뭐 나와요? 0 적분하면 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는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해당 입자는 그 누구하고도 인력 청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입자는 요 수직선상에서 뭐라고요? 자유 입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놈의 입자가 요 위치를 벗어나면 난데없이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된다? 난데없이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 난데없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다. 무슨 말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바로 청력이 무한대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력이 무한정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무한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척하는 힘이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이 입자는 여기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입자가 여기 존재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건 청력이 작용해서 튕겨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오게 되면 튕겨나서 다시 이리 들어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얘가 여기를 벗어날 수도 없고 여기를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안에만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바로 그 입자의 물질파가 저 영역 내에서 여기다 쓰자. 뭘 이룬다? 정상파를 이룬다. 라고 저 상황을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가장 원리적인 방법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직관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물질파 표현 어떻게 됩니까? 물질파 표현 어떻게 표현해요? 램다는 P분의 H
혹은 mv분의 h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상파 형성 조건. 정상파 형성 조건. 어디서? 열린 현에서. 정상파 형성 조건이 열린 현에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외우고 있으라고 했죠.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의 정상파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진동한다고 칩시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럴 때의 경계 조건을 n equal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물질파가 정상파가 돼가지고는 여기서 만약에 요런 식으로 진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의 경계 조건은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n이 3.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자, 이 전문 용어 기억날란가 모르겠네. 요거 뭐예요? 이런 거 다 노드라고 했죠. 노드. 그래서 움직이는 웨이브는 노드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는 노드가 있을 리가 없다. 움직이는 웨이브는 노드가 나타나지 않죠. 노드는 오직 어디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상파에서만 나타난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 입자의 물질파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각각 요런 형태의 정상파가 나타날 건데, 그게 열린 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되겠지. 저기에 있는 EL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 EL은 바로 뭐겠어요? 저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현의 길이. 자, 이 공간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에서 L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L이 될 거라고요. 알겠죠? 그게 일종의 또 현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2L이라는 거리 안에서 바로 어떤 파장의 절반이 자연수 개수만큼 존재하는 게 바로 열린 현에서의 정상파 형성 조건이 되겠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n은 뭐고요? 1, 2, 3 자연수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얘를 다시 또 예쁘게 표현을 하면 바로 램다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쟤를 저쪽으로 넘겨서 4L 나누기 N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때 이렇게 계산해 놓은 이 물질 파장 램다, 얘를 어디다가 대입할까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저 입자의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뭐 경계 조건 n을 써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4L분의 NH 이런 걸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저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저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운동량을 제곱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운동량을 제곱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16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왜?
여기에 있는 운동량 자리에다가 뭘 넣어요? 얘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 4, 4, 16, 32 이렇게 되겠네. 됐죠? 좋아. 그럼 여기서 자 바로 저 마이너스 L 혹은 L에서 저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건데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0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뭘 넣으란 얘기예요? 그냥 얘를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바로 저 운동 에너지라고 구해 놓은 게 저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바로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상자 속에서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를 혹은 운동량을 요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바로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정상파 이론 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했지만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아주 원론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도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손이 많이 가거든요. 손이 많이 가니까 그거를 뭐 실제 화학 시험에 낼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지울게요. 열준다. 열준다. 짜잔. 자,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이유, 하나 뭐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자, 어차피 32도 뭐 숫자고 M은 질량이고 L이라고 하는 건 거리고 H는 플랑크 상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요 N 있죠? N 요거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커지지. 맞죠? 요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로 표현이 되는데 얘가 커지면 커지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더 고에너지 상태다. 그러면서 정상파 얘기를 할 때도 노드가 많아질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당연한 결론에 뭘 한번 계산을 해볼 거냐면 그래서 어떤 상태와 그 다음 에너지 상태까지의 에너지 차이 요걸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어떻게 뭐 금방 계산하지.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면 되겠죠? 자,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m 플러스 1 제곱 h 제곱 나누기 32ml 제곱 빼기 요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무슨 말 되겠죠? 자, 뭐 되게 어려운 계산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계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짜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뭐 저 시스템에서 역학적 에너지도 구해봐라. 아까 여기 썼다가 지운 뭐 운동량도 표현해봐라. 뭐 물질파가 만들어졌을 때 뭐 정상파가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다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어야 될 게 에너지 캡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굳이 이런 걸 해본 거냐?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 되겠어요? 준다 준다잉.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우선 뭐가 됐건 얘는 커지죠. 뭐 할 때? n이 커질수록. 자,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이게 커질수록 뭐 커진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내가 그리다 보니까 마치 등간격처럼 그리게 된 건데, 실제로는 등간격이 아니라 1, 2 사이 갭보다 2, 3 사이 갭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리다 보니까 된 건데, 이 갭보다 이 갭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았다가 그 갭이 점점 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작아져요. 얘가 커지면.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L이 뭐죠? L? L이 여기 좌표잖아요. 좌표. 혹은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얘를 점점 넓게 잡으면 그 에너지 갭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얘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수직상에서. 이때 1번하고 2번은 어디가 더 강력한 조건일까요? 둘 중에 어디가 더 훨씬 큰 영역일까요? 바로 이것이 더 주요한 효과입니다. 왜? n은 1승에 관계하는데 L은 제곱에 관계하죠. 즉 주형 n이 커져봤자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커져서 영향을 주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1,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뭐 할 때? 이렇게 될 때. 맞아요? 맞습니까? 이게 무한정 커지면 얘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주용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잘 봐. 이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이것도 사실 당연한 거잖아. 맞아요? 지금 수식만 보면 뭐 당연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뭐 그렇잖아. 수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 커지면 작아지겠지. 뎁다 커지면 뭐 거의 없어지겠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수식을 묻는 게 아니고 무슨 물리적 의미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제후? 이게 무슨 의미야? 뭐라고? 정답!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 말이냐? 자유입자란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00년 초반 대한민국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본 사람? 그렇죠. 군만두. 그렇죠. 끝까지 다 봤어요? 영화 살벌하죠? 예. 영화 살벌하죠? 저 누구냐? 우리 루시도 올드보이 봤어요? 올드보이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드라마보다 100배는 더 살벌해요. 살벌합니다, 이 영화는. 아시겠죠? 이 영화는 지금은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2000년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2000년 초반에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때 여러분 혹시 그 전 세계 영화 덕후들이 죽기 전에 봐야 할 1000편의 영화를 매년 정하는 거 아세요? 그 영화 덕후들이 여기서 영화 덕후란 그냥 일반인 덕후들도 있고요. 전 세계 영화 감독들, 그다음에 영화 관계자들, 영화 배우들, 전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이름이 www.movie.com인가? 한 그런 사이트가 있어. 전 세계적인 영화 덕후들이, 영화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사이트. 거기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 그래서 매년 정해. 뭘 정해? 죽기 전까지 봐야 될 1000편의 영화. 그 죽기 전까지 봐야 될 1000편의 영화 중 요즘엔 뭐 어떤 영화가 거기 들어있겠어요? 기생충이 들어있겠지. 요즘은 기생충이 들어있겠지. 왜냐면 아카데미 감독상도 받고 칸 영화제 황금사자상도 받았으니까. 근데 2000년 초반에는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서 듣보잡이었다고. 듣보잡. 그래서 그 죽기 전에 봐야 될 1000편의 영화에는 예를 들면 1930년대 영화들도 다 있다고.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영화 중에서 꼭 봐야 되는 좋은 영화들, 거기에 포함된 유일한 한국 영화가 올드보이였어요. 유일한 한국 영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화를 꼭 봐야 돼요. 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뭐 이게 이 영화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2시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으니까 하여튼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상한 설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찬욱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특별한 설정은 그 감독이 인상 깊게 본 일본 만화책에 어떤 그 설정이 나와요. 그 특별한 설정이 재밌어서 감독이 그거를 딱 따다가, 그래서 감독이 또 그렇게 출처를 밝혔어요. 거기서 내가 좀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만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풀어나가는데, 그때 어떤 설정이 있느냐? 갑자기 그냥 중년의 아저씨, 그냥 40대 초반의 중년 아저씨, 아무 특징도 없는 중년의 아저씨가 갑자기 괴한들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어딘가에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는 그냥 원룸 같은 방이에요. 원룸 같은 방. 근데 거기는 그렇게 폭력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그냥 뭐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도 다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때 되면 밥도 주고, 물론 밥이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때 되면 밥도 주고, 공간 자체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아요. 누가 나를 때리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하나의 제약, 나갈 수 없어요. 출입구가 닫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 바로 누군가가 계획해 놓은 사립 감옥에 갇힌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납치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뭐 누군가를 때렸어, 뭐 강도질을 했어, 누구를 죽였어, 사기를 쳤어,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뭐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간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거야. 그럼 내가 왜 갇혔는지 이유가 너무 궁금할 거 아니야. 막 물어봐.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 거기서 그 사람이 무려 20년을 지내. 15년 동안 거기 갇혀 있어. 15년 동안. 그러면 자, 생각해봐. 홍영, 앞으로 9평 방에 15년간 갇혀 있어야 돼. 기분이 어때? 끔찍하죠. 그런데 만약에 루시가 너무 전 우주의 대역죄를 벌인 거야. 전 우주를 뒤집을 수 있는, 예를 들면 핑거 스냅 같은 거를 루시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지전능한 외계인이 와서, 아니 루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감옥은 지구. 그래서 너 죽을 때까지 지구에 갇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루시 기분이 어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갇혀 있는데
저 9평 방에 갇혀 있는 홍영이, 지구에 갇혀 있는 루시. 자, 똑같이 갇혀 있는데 사실 느낌은 같아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 얘가 유한한 거리라면 얘는 확실히 여기 갇혀 있는 게 맞지. 그런데 얘가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져서 이 거리가 지구만해져. 그럼 얘는 갇혀 있는 거야, 자유입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이게 뭐냐고. 그럴 때 이게 뭐냐고. 지붕이죠, 지붕. 자, 이게 자유입자인 거는 저기 재우가 알아냈어요? 재우야, 이게 뭐냐고. 연속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이런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연속적 양자화된 에너지 준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불연속적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는 어디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속박된 입자요. 이 입자는 어디 속박돼 있어요? 이 입자는 어디 속박돼 있어요? 이 입자는 공간에 속박돼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에너지 준위 중에서 요거 기억나죠? 요거 기억나죠? 요 수식은 어디서 적용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때도 여기 주양자 수가 등장한다면 얘는 연속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연속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연속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전자는 어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는 입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에 속박되어 있는 것도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연속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서 속력이 됐건 위치가 됐건 불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요거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속력이 됐건 그 녀석의 위치가 됐건 연속적이잖아요. 지면으로부터 어떤 입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입자가 천천히 움직이건 빠르게 움직이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지구 근처에서 움직이는 어떤 입자는 근사적으로 속박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입자는 자유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유입자라고 이 근처 어디에서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놈의 에너지 준위 역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즉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원자나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것들의 조그만 입자를 표현하기 위한 역학체계가 아니고 속박돼 있는 녀석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속박돼 있는 것이 하필 뭐 할 때? 속박돼 있는 것들이 하필 뭐 할 때? 속박돼 있는 게 하필 뭐 할 때? 안 보일 때. 알겠어요? 속박돼 있는 애들이 안 보일 때 표현하는 언어 체계가 양자역학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삶 역시 연속적입니까? 양자화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삶 역시 연속적입니까? 양자화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연속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이제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정일원 선생님 수업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거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는 갑자기 저 주영이가 벌떡벌떡 기어나가더니 기어나간다 걸어나가더니 선생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꾸벅하고 인사해가지고 선생님 저 래퍼가 될래요 해가지고 갑자기 주영이가 뻘떡뻘떡 뛰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깊은 감명을 받고 내가 인생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 래퍼가 될 테니까 오늘로 AOMG의 연습생으로 보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부터 주영이는 이제 선생님한테부터 랩을 배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서 위대한 래퍼가 됐어요. 이런 게 가능할 때 연속적이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할 때. 자, 보통의 경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의 삶은 연속적이에요, 양자화되어 있어요? 양자화되어 있다고요. 그럼 인간이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네? 인간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어요? 인간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어요? 바로 인간은 인간에게 속박되어 있죠. 혹은 문화에 속박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자유로워요, 인간의 행동은 양자화되어 있어요? 인간의 행동은 양자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끼가 마음에 든다고 죽을 수 있어야 큰일 나요. 큰일 나지. 왜 큰일 나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문화체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은 자유로워요, 인간은 속박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유로운 거예요, 인간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인간의 문화에. 그럼 이 말은 자유 대한민국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유 대한민국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 맘대로 사기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뭐 살인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유 대한민국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사회에서건 어느 문화권에서건 그 문화의 인간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디 마다가스카르 섬 어딘가 무인도에 내가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그때는 또 그 공간에 속박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정치 구호들은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유 대한민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말은 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 구조를 배우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바로 미래 AI 대전환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수식으로만 계산하는 사람은 AI로 다 대체돼요. 수식으로만 계산하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런 의미를 찾아서 이걸 논술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치를 가져요. 미래에서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이런 철학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를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하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자, 5분만 끊었다 가겠습니다.